우리 학교의 학부 재학생 중 약 10%는 외국인 학생입니다. 이에 국제교류팀에서는 외국인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해 한국인 학생과 1:1 매칭을 맺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 후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에 입상한 신유연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2학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산업심리학과 신유연이라고 합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외국인 학생 1명과 한국인 학생 1명이 1:1로 멘토-멘티가 되어서 한 학기 동안 멘티 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문화교류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중국 국적의 교환학생분과 매칭되어서 활동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컬처데이 활동이었어요. 컬처데이는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문화를 공유하는 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저희는 둘 다 향수에 관심이 많아서 향수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했어요. 향을 하나하나 맡아보고 마음에 드는 향들을 조합하여 향수를 만드는 수업이었는데요. 저희는 각자 향을 맡아보면서 내가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을 공유했어요. 저는 제가 제비꽃 향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멘티분은 평소에 생강을 먹지 않는데 생강향이 너무 좋게 느껴져서 놀랐다고 했어요. 그동안은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점을 물어보고 알아갔다면, 이 활동을 통해서는 이렇게 각자 스스로에 대해서 몰랐던 점을 알게 되고, 그렇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또 둘 다 향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향수를 만드는 과정도 정말 즐거워서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활동을 하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하면서 청국장, 곱창, 만두, 훠궈 등 한국과 중국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눴어요. 한국 사람들이 추석에 송편을 만들어 먹는 것처럼 중국은 중추절에 만두를 만들어 먹는데, 만두 속에 들어가는 재료는 지역마다 다르다는 이야기, 그리고 만두, 샤오롱바오, 자오지, 바오즈, 딤섬 등 중국에는 다양한 만두의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 등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외국인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었고, 제가 워낙 성격도 내향적이라서 처음에는 국적도 사용하는 언어도 다른 우리가 친해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멘티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 초반에는 설렘도 있었지만 두려움과 어색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동 전에 활동 계획을 세우면서 이야깃거리를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학생증 발급이나 학교 점퍼 주문 등 학교 생활을 하면서 멘티분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어요. 또 멘티분께서도 한국어로 이야기를 최대한 이어나가시려고 하고 정말 많이 노력해 주셨어요. 그렇게 같이 매번 활동에 열심히 즐겁게 참여하다 보니 점점 두려움을 극복하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서로 문화를 공유하면서 많이 배웠고,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정말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정말 좋은 추억과 값진 경험을 만들 수 있으니, 두려움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참여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려움의 크기 이상의 의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외국인 친구와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분명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또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느끼는 것도 많은 활동인 것 같네요. 또 다양한 세계를 엿봐 사고력이 확장되기도 하고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돼서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요즘 때에 다음 학기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청해 친구를 사귀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동계방학의 시작으로 중앙도서관 운영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공간별 운영 현황부터 도서관 출입 및 통제가 강화된 열람실 이용 방법과 무인도서 대축이 사용 방법까지 세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서관 출입 시 L층 주 출입구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출입구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도서관을 입장할 때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발열 체크를 하고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체온이 37.5도 미만이면 도서관 출입이 가능합니다. 열람실 좌석 배정은 키오스크나 광운대 중앙도서관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오픈 열람실과 자연과학 자료실, 인문과학 자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제23 자유 열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제23 자유 열람실의 경우 이전에는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였으나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해 마감 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제1 자유 열람실, 스터디룸, 스크린룸, 이용자 교육실, 멀티미디어 존, 지편정 등 밀폐된 공간은 동계방학 중 휴실합니다. 일부 변경된 운영사항은 내달 28일까지 시행됩니다. 해당 기간 중 지역 주민과 타교생 등 외부인은 출입이 금지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이 운영하지 않을 때는 도서관 입구에 위치한 무인도서 대출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다만 미리 대출할 도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원하는 도서 검색을 하고 희망도서를 소장정보 서비스에 있는 N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후 문자 메시지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무인도서 대출기에 입력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광운대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 중인 대학 구성원 모두 이용 가능하며 이를 신청 가능 건수는 1인 최대 5건입니다. 동계방학 중 도서대출 신청은 주중에는 대출희망일 하루 전부터 대출희망 당일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엔 금요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동계방학 중 도서관 이용에 제한이 있지만 열람실 내 대화 금지 및 마스크 착용 필수라는 기본적인 사항을 지켜나간다면 건강하고 알찬 도서관 이용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까지 KWBC 김태은입니다. 벌써 종강을 한 지 한 달가량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학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로 방학 계획에 차질이 있으신 분도,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방학 기간을 더 다채롭게 만들어줄 취미 활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원데이 클래스는 자신이 배우고 싶었던 활동을 단기간에 경험할 수 있는 체험장입니다. 시중에 다양한 종류의 원데이 클래스를 찾아볼 수 있는 플랫폼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취향에 따라 원하는 분야와 장소, 날짜에 맞는 인기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학 중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플랫폼을 활용해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체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취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홈하비족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찾는 경우가 늘며 생긴 말입니다. 그런 홈하비족을 위한 취미 활동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홈트레이닝입니다. 겨울철 추위로 외출이 줄어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홈트레이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홈트레이닝 앱 유튜브로 손쉽게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며 쉽고 친절한 설명과 함께 재미있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새해인 만큼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는 것은 매우 만족도 높은 활동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활동은 실내 농작물 재배, 반려식물 키우기입니다. 코로나 이후 실내 농작물 재배가 트렌드가 됐습니다. SNS에서도 실내 농작물 재배에 대한 게시물이 확산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로 파테크가 있죠. 파테크는 파와 재테크의 합성어로 집에서 대파를 키우는 것이 재테크가 될 정도로 이득이라는 신조어입니다. 농작물 가격이 상승에 시작됐지만 그 이후로 이를 취미 삼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식물을 키우고 재배까지 하는 것은 생각외로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일인데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려식물과 같은 실내 식물 재배가 일상 속 힐링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3가지 취미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방학 기간인 만큼 평소에 잊고 지냈던 것을 경험 또는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취미 생활을 찾고 싶었던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며 남은 방학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